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상상가설 추리.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김정일 괴테 오벨리스크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잠시 트럼프 이야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시나 예상했던 것처럼 이 트럼프 쇼. 자, 트럼프 귀사진이 상처 후에 기사진이 나왔습니다. 검색해 보면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면 트럼프 기 하면, 자, 트럼프 기 트럼프 총알 아니고 파편 같은데 붕대된 트럼프 귀 어떻길래? 붕대된 트럼프 귀가 멀쩡하다. 지금 총알 맞은 거 아니었어? 총알 맞은 거 아니었어? 붕대된 트럼프 피격 진실 논란. 이렇게 귀가 멀쩡합니다, 여러분. 역시나 이 대중 소비 노예, 프로파간다의 대중 미디어의 노예가 된 사람들, 또 이 언론의 장난에 미디어 쇼에 정신줄 났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은 트럼프 쇼는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에서 이야기했듯이 뭐죠? 이건 하나의 의식이다. 즉, 삼객고구들의 식으로 특정 의식, 아니면 상징성, 아니면 뭐 복종의, 뭐 트럼프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일루미나티네, 이제 일루미나티라는 단어는 그냥 어떤 이제 추상적, 상징적 단어이면서 실존하는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트럼프도 여러분들이 뭐 대중을 위해서, 정말 민중을 위해서 구원자, 마케팅이다 이거는. 마케팅,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이해하시고,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건 결국은 이 앵글로색슨, 미국 또는 이 독립협회 관점의 독립협회 관점, 이게 이 거짓말 수행에 잘한다 얘들이. 요 정도만, 뭐 이건 누누이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에서 하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아무튼 현실 기록의 왜곡도 여러분들이 당장의 9.11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사신 30년 40년 봐도 왜곡이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록 자체가 100% 1000% 진실이라는 착각은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게 과거에는 종교고 지금은 정치,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트럼프 뻔한 이야기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식이다. 여러분들 이제 이 의식은 이때도 말했지만 9.11 사건 이후에 마크 페시오의 이 수비학적 풀이를 영상을 꼭 보시면 대충 애들이 어떤 마인드고 어떤 개념이란 걸 아시게 되고, 이게 나중에 뭐 신비학 또는 오컬트, 이 1900년대 초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들하고 일맥하는 겁니다. 또 예전에 부시 할머니, 아버지, 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거기 또 자료가 한번 뒤집어지는 바람에,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본격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카페에는 그래도 제가 계속 자료를 좀 이제 DB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총격했을 때
이 군중에서 이 발견되는 제격당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점이 뭐냐면 좀 댓글은 달고 있고 우리 로즈님은 약간 다 모든 게 CGI 그래픽이라는 좀 이상한 그 채널에서 강의를 많이 들으셨는가. 아무튼 바람의 시님이 답변해 준 것을 보니 아무튼 이런 관점을 한 명 더 설명해 주자면 언제나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실제 희생이냐 아니면 그 페이크냐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현장에 있는 사람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알겠고 저 동영상을 보면 하나 특이한 점이 뭐냐면 시체를 너무 빨리 치웁니다. 그것도 시체를 빨리 치워버리는데 이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또 기본 상식을 벗어납니다. 우리가 뭐 미국 영화가 잘못됐든 드라마가 잘못됐던 이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희생자가 사람이 그러면 현장 보존 기본이라고 보는데 이걸 바로 치워버립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저의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또 듣는 사람들이 또 이걸 너무 심각하게 한쪽으로 왜곡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실제 희생자 만들기 두 번째 페이크 연기자 뭐 둘 중 하나겠죠. 아무튼 그 좀 보시고 지금 계속 하던 이야기 하겠습니다. 한국협회, 독립협회 이 관점으로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벨리스크하고 또 이 한반도형 오벨리스크 다 고대사의 포인트점을 잡아주는 즉 그 공화국을 탄생시키는 기법이다.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또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착각할 수 있는 부분 한국협회가 일본 제국이고 독립협회가 영미에서 미국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한반도사에서는 이 한국협회 독립협회가 그 1800년대 말에 등장해서 1900년대 초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막 일진회대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 한국이 있고 한국협회가 있고 대립을 하지만 vs 독립협회가 있습니다. 이게 또 플러스가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이 제국과 국가 위에서 황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황제는 고종이다.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제 이게 제가 말하는 대조선 뽕이라는 겁니다. 대조선 뽕을 맞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은 제가 오늘 또 좀 표는 아니고 좀 디테일하게 이 오류를 좀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된다. 하지만 이 관점을 대부분은 쫓아갈 수밖에 없다. 왜? 이 당군, 황군, 민족봉 이 개념을 그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한반도 사람들은 그래서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사진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고종의 최초 사진 우리가 고종 최초 사진 제가 카페에다가 링크를 해놨는데 카페를 지웠으니까 제가 카페도 지금 데이터를 좀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카페에 자
그러면 고종의 최초 기사 보면 우리가 고종은 언제 처음 사진을 찍었을까? 1863년, 1907년 유일하게 얼굴이 알려진 왕이다. 그러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종은 언제 사진을 찍었을까? 2010년도 기사고 조선의 마지막 왕 1884년 3월 10일과 13일에 사진을 촬영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 고종이 처음 사진을 찍은 건 개항 직후인 1880년대로 추정되는 가운데 윤치호 일기 아무튼 1884년입니다. 1800년대 처음 그냥 크게 잡아서 1880년 이후에 이렇게 로웰이 농수정에서 장대석에서 선 고종을 촬영한 사진. 처음에 촬영한 사진 위치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경복궁을 바라보면서 찍는다거나 이거 자체가 자 배경이 말이 안 맞죠. 고종의 사진을 처음 찍은 건 조선은 고요의 아침의 나라 책을 남긴 미국 퍼시퍼 로웰이다. 그러나 그는 애리조나 천문대를 세운 유명한 천문학자이자 외교관으로 조선이 1884년 미국의 보빙사를 파견했을 때 안내를 맡았다. 고종은 그 공사 치하로 의미하러 한국에 초청해 1883년 12월 20일부터 이듬해 3월 18일까지 체류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고종 사진 하나 불러오겠습니다. 즉 고종사진 제가 이거 또 사진도 이거 카페에 다 올려놓을 건데 자 고종사진 관련된 몇 개 사진 끄집어 보겠습니다. 자 순종, 고종, 순종, 영친왕, 영친왕 한 번씩 보고, 자 영친왕, 자 고종, 이 사진도 참 이거 고종, 자 이거를 고종, 이제 사진 순종까지는 뭐 이제 이 고종이 나이 들으면서 계속 사진이 찍히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 대한제국 또는 그 이전의 조선 이렇게 이어지는 시스템, 실제 이 사람들이 이제 국제사회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최초 사진이 이 가운데 사진들로 추정되는데, 포즈는 두 군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가운데 빼고, 자, 이 사진, 고종 순종 아마 더 어렸을 때 같은데, 자, 좀 컸을 때고, 자, 순종 컸을 때는 빼고, 자,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자, 이 사진이 등장하고, 지우고, 자, 여기에서 이제 포즈가 앉았다, 섰다. 두 개로 찍습니다. 앞에 설치되어 앞에 이제 이거 뭐 향로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표현하기 좀 뭔지 모르겠지만 놨다가 또 소품 치우고 찍고 위치는 지금 같습니다. 자, 이걸 어차피 찍었던 포즈는 이렇게 찍은 거고 역시나 이 500년 된 조선 왕조의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 단독컷. 자,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진이 있는 겁니다. 즉 조선 세팅이 되는 과정이 조선 대한제국. 자, 그 다음에 일본제국으로 합방되니까 그건 나중 이야기로 빼고, 자, 조선 대한제국 관통하는, 자, 황족 사진으로. 그럼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록 역사에 등장하는 황제 이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변인들, 좌의정, 우의정, 역의정, 살인들,
그 외척들, 그런 사진들이 있느냐? 없다. 자, 그래서 이식이다. 이식.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건 다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조선봉은 이 황국, 독립, 자, 이것도 자, 황국 독립을 이제 또 일본 제국이죠. 그 다음 미국, 영미, 이거를 또 영미 국가들을 합친 이후에 고종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조선봉입니다. 근데 금세 해야 되는 이야기에서 하는 말은 이거 빼야겠다. 다들 이런 개념으로 또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찝어드립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자, 이런 게 대조선봉이고, 이 황국, 자, 또 표현해야지. 일본이라 하겠습니다. 독립, 또 미국이니까 이들이 합쳐지고 VS하고 파이트 했으니까 그 위에 이 국가들을 다스리는 최종 보스, 고종 황제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망상병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 잘 보십시오. 자, 이 한반도에 뭐 왕이 됐건 황제로 되면서 세팅이 되는 겁니다. 왕이 이제 황제로 바뀌는 코스프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점은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의문점은 의문점. 이거 빼겠습니다. 아무튼 대한제국이겠죠. 대한제국 왕황제. 자, 이거 지도로 잠깐 가겠습니다. 자, 뉴월드 오더, 명치유신, 고이신. 자,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한반도에 조선이 세팅되어지는 거는 당연히 일본이 뉴월드 오더를 하게 된 이유니까 무조건 1860년대 이후부터겠죠. 자, 그리고 조선에도 관여하고 대한제국에도 일본이 관여를 합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과 대한제국을 관여하다가 나중에 일본 제국으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제 활동에서 조선이나 대한제국이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건 이제 시카고 박람회가 됐건 1800년대, 1900년대가 됐건. 하지만 여기는 이 시기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을 나열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이 산이라는 이야기에서 단편적으로 그 비유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 이제 시즌 다쳤지만 여기 보시면 누굽니까? 김종호 대동여지도, 그 다음에 추사 김정희, 자, 괴테, 그 다음에 누구죠? 녹두장군은 우리 멕시코, 그 다음에 남접, 북접 하면서 우리 또 공산주의까지 이야기를 했고, 수없이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종하고 가장 가까운 또는 고종 황제 선포는 이 독일 제국하고 역사가 매칭이 되는 거고,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인물들의 비유는, 자, 흥선대 연구, 비스마르크, 기타 등등, 박용호, 이제 핵심이 이거죠. 녹두장군, 베니토 후아레스, 박용호, 시어도즈 루즈벨트,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비유를 가설을 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한반도, 우리가 한반도사의 글자가 안 보이잖아. 자, 좀 키우겠습니다. 이 한반도사에 등장하는 실제 유럽의 미국의 인물들. 자, 지금 이제 그 비유. 자, 시어도 루즈벨트. 한국말로 해야겠다. 자, 박영용, 시어도 루즈벨트. 자, 우리가 고종 말고 가장 핵심적인 거. 김정호, 그 독일 이름 까먹었는데 기억 안 납니다. 그 다음에 김정희, 괴테, 또 흥선대원군, 비스마르크.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근대사까지 또는 그 독립협회 말고 뭐죠? 잠깐만, 독립협회 말고, 그리고 또 핵심적인 1919년도까지 가는 그 손병희, 실제 인물 레닌. 이렇게 비유를, 가설, 비유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레닌, 흥선대원군, 비스마르크, 김정희, 괴테, 김정호, 독일 그 지리학자 기억 안 나고, 박영용, 시오도 루즈벨트, 그 다음에 녹두장군, 베니토 후아레스. 즉 이 한반도에 등장하는 실제적 인물들이 북아메리카, 멕시코, 또 유럽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인물들이, 여기 있던 인물들이 한반도사에 그 아까 말했던 그 뭐 개화당이 됐건 독립협회가 됐건 기타 등등으로 등장을 합니다. 즉 한반도는 이 조선 대한제국 한반도의 근대사 부분, 1800년대 이후, 1800년대 중반 이후에 1900년대 초까지 인물들은 이 영역에서 유럽사에서 이 유럽사의 인물들이 이쪽으로 이입이 되는 겁니다. 이 시기. 그 대표적인 인물 여러 명을 수없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가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종이라는 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이 허수아비건 이식당에서 새롭게 세워진 아바타건, 이런 개념이 결국은 이해가 안 되면 지금 현재 한국의 공화국의 대통령 시스템을 보면 알겠지만, 이 대통령은 이 뉴월드 오더 고이신 오래전부터 세도 가문의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이게 자꾸 이게 뭐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글로벌리즘, 로컬리즘의 강력한 그 이권을 먹던 시대는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 역사를 이승만부터 지금까지 따지더라도 이거는 컨트롤 당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본 제국도 전에 대한제국, 조선도 이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세팅이 되어진 거다. 그 세팅에 대한 흔적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사진만 봐도 알아차셔야 됩니다. 이게 500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500년 조선 역사의 그 방대한 기록에 가지고 있는 봉건제의 왕족의 첫 사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트럼프 그런 거 딱 보면 뉴스 보면 알듯이 알아차려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이게 이거다라고 그 배웠기 때문에 그 프로파간다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그래서 이 개념, 즉 여기에 고종이 있습니다. 고종이 조선 대한제국 밑에 1860년 지우고 이제 여기서 고종이 있습니다. 고종 이제 고종 있고, 순종입니까? 순종 있고, 뭐 영치상 나오고 기타 등등, 뭐 영치상도 시즌일 때 제가 영국 쪽 계보
독일 쪽 계보 많이 비유를 했었고. 자, 그러면 이 고종, 순종. 이제 이거를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봉건제하고 제국 개념의 이 이식이 기록을 이제 여기서 이식을 시키는 방법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철동같이 읽고 있는 삼국사기 조선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조선왕조실록 시작해서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자, 기록이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기록이 오면 또 크게 보여줘야지. 이 머리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깨어나도 그 바보 핫바지들 병신처럼 깨어나는 게 아니라 기록이 오고 기록에 관련된 세트적 요소가 오고 이게 뭐 이제 뭐 역사적 자료가 됐건 가장 최근에 이야기하는 광개토 대항비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물이 이어져야 되죠. 인물이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한반도는 왜 6.25가 일어났냐 본질적으로 따지게 되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기획이 이제 여기서 이제 당연히 이쪽에 일본이 앵글로색슨의 앞잡이를 한 거죠. 이것도 표시를 좀 해놔야겠구나. 이거 기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깨어났다고 착각하면서 멍청해지는 거는 그냥 멍청하게 사는 게 더 답이 맞습니다. 그 머저리들이 너무 많은 형국이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일본 애들이 그 역할을 한 거고. 그래서 이 실패한 작전 중에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 자, 이게 조선 대한제국도 망가진 작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또 표면을 보여준 게 만주국도 애들이 장난질하고 만들다가 실패한 프로젝트. 자, 그 다음에 만주의 유태인 국가를 만든다는 보고 프로젝트. 또 망가진 프로젝트. 그 망가진 프로젝트에 이것들보다 먼저 진행된 조선과 대한제국도 망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공화국 승리로 애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정책이. 그래서 6.25가 나는 겁니다. 냉전시대 돌입, 냉전시대로 세계가 프레임이 짜지는 겁니다. 이 이전에 냉전시대는 이전에는 제국과 공화국의 싸움이고 그게 독립협회와 황국협회의 개념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많듯이 이때 당시에도 황제들 컨셉이 많은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고종의 캐릭터에 영향을 준 황제로 말하자면 유럽에는 그 독일의 빌헬름 1세가 있고 또 오스트리아에 황제가 있다고 누누이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스트리아 황제 시시가 칼 맞고 죽은 게 결국 아시아판에서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바로 고종의 민비죠. 이 민비가 등장하는 실제 이 민씨 가문의 히스토리는 또 러시아 쪽에서 등장한다고 누누이 수많은 또 이야기를 시즌별로 했던 겁니다. 러시아 제국사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독일의 황제, 오스트리아의 황제, 또 어디 있습니까? 오스만의 황제, 또 일본 황제, 일본 천황이죠. 일본은 좀 특이하게 또 천황. 자, 그리고 독립된 미국의
철종하고 가장 비슷한 링컨이 있다. 링컨. 우리 이제 철종 왕이지만 링컨 이제 이 가설들. 자, 그랬을 때 이 망가진 프로젝트, 조선 프로젝트, 대한제국 프로젝트. 자, 이거는 이제 제국시대고, 그래서 이것을 싸그리 지워버리려고 냉전, 이제 지워버리면서 유엔 출시하면서 뉴월드 오더 가면서 유엔 국제기구 만들면서 여러 가지 비전으로 하면서 이 실패한 프로젝트 다 지워버리려고 했던 게 6.25입니다. 6.25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싸그리 제국시대의 잔재를 초토화시켜버린 게 6.25다라는 겁니다. 6.25가 물론 여러 가지 2차 세계대전의 군산업체, 무기, 비즈니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그냥 싸그리 망가진 프로젝트 흔적을 지우려고 한 거고, 지금 문제는 대한민국이 또는 뭐 북한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민족들이 열심히 살아서 정말 열심히 산 이유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습니다. 이 군부 정권이 잡아서 정말 사람들이 큰 의미에서 또 군부 정권이 정신 바짝 차리게 해서 산업화 간 것도 있고, 또 미국에서 자본적으로 도와준 것도 있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일본하고 한반도를 이 미국의 냉전 시대에서 당연히 중국과 소련 이거 디펜스 하기 위해서 키워준 그 힘도 있고, 복합적으로 아무튼,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개 열심히 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복합적인 병폐가 지금 한국 사회에 와버렸죠. 뭘로? 출산율 부족으로, 결혼 부족으로, 인구 부족으로. 좆됐지만 결국 그 글로벌리즘으로 따라가면서 믹스 현상이 아시아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경제적 체계의 연방이 미국의 정치적 연방의 경제정치의 연방처럼 아시아도 지금 연방으로 넘어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또 이야기가 산으로 가니까.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 대한제국이 세팅되는 이 이야기 속의 실제 고종이냐 가짜 고종이냐 이식받은 고종이냐 떠나서 이 이식받은 고종이 등장하는 게 1800년대 공식적으로 1800년대 말부터 사진이 등장하고, 그게 대한제국 또는 일본제국까지 영친왕까지 이토 히로부미까지 내려온다라는 거고, 그게 공식적으로 이 세계에 태극기라는 것을 등장하는 시점이, 태극기 언제 발명됐죠? 최초 태극기. 또 까먹었네. 태극기. 최초 태극기. 자, 최초 태극기도 1882년 조미수 통산조약을 조인식으로 역관 이응준이 최초로 사용했다 해서 태극기 1880년. 그래서 이 일본이 1850년, 60년 이후 명치유신 이후 한국은 1880년대 이후에 시간차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이 고종, 그래서 이제 이 대조선봉에서 이 대조선을 휘두르던 넘버원 보스가 고종 황제다 해서 고종 황제를 찾아 헤매는 많은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어린 양들 정신 차려야 되고, 그런 고종 황제 있으면 이미 사진과 영상과 기록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이식이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풀어졌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방향성이다. 이런 방향성을 이제 그만하시고 이식의 개념을 물리적인 또는 이 세계사를 이해하는 큰 흐름을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판을 만든 애들이 누구냐? 바로 분기점은 1776입니다. 1776.
777이고, 아무튼 이들이 기호학파에서 기호학파라고 불려지면서 등장하는 세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봉건제의 종말, 아무튼 분기점 176 요것만 일단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 한반도 토착인들의 모양새가 조선사의 여러분의 기록상의 조선사의 모양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사진 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왜 봐야 되냐면, 이게 이제 흥선대원군이라고 나온 사진. 이게 지금 왕릉에 있는, 이게 지금 그때 또 순종 사진 얻었을 때, 이 사진이 아마 확대를 하면서, 이 사진이 시어더스 루즈벨트 한국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들 중에 그 시절 사진이고, 이건 그냥 미국이가 한국은 입은 거고, 이공장으로 나온 사진이고, 이거는 중국, 이런 거, 버그마자 등장하는 거. 이 사진, 고종. 이게 이제 그 시어더 루즈벨트 딸 한국 방문한 거, 수없이 말한 박용효의 딸. 시어더즈 루즈벨트, 미국 공주가 한국 방문한 루즈벨트 딸 앨리스 천방진족 대한제국 방문기에서 1905년도 대한제국 방문했을 때 사진들입니다. 고종이 불러서 찍었다는, 그리고 홍릉에서, 이 홍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민비, 민비, 그 난리난 민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앨리스 공주 왔다는 사파. 이렇게 등장을 해서 고종황제하고 찍은 사진은 없고, 이때 이제 사진들 중에 그때 시절 찍은 사진들이 아마 이제 지금 이 사진들입니다. 이것도 아마 미국 이렇게 국기고, 그리고 자꾸 막 이런 실질적인 사진 자료하고 이상한 합성 사진 자료하고 구분을 못하고 있고, 또 이런 이미지를 미국에서 찾는 병신 핫바지들도 있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사진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거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그 삽질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반도, 제가 말하는 이제 고려인, 더 어떻게 말하면 중국인, 태극기, 이것도 사진은 정확히죠. 풀 사진 나오게끔. 태극기, 이제 이 사진들은 아마 1905년도, 1900년 초, 이것도 지금 앨리스 공주 왔을 때, 이제 관계자, 한국, 대한제국입니까? 그때는 대한제국이겠죠. 사진들. 고종, 수준종 진짜 말도 안 되는, 약간 핫바지 사진. 여기에도 태극기 등장하죠. 이게 방문 사진,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한국 사람들 사진, 또 한국 사람들 사진. 정말 한국 사람들이 보면 정말 우리가 지금 거꾸로 저기 아프리카 보듯이, 또 거꾸로 중앙아시아 이 오래된 사람들 보듯이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일본군인지 대한제국군인지 좀 애매하고, 이거 기차 출범식 다 일장기입니다. 이때는 지금 태극기 없던 시절. 이거는 대동강 사진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성벽이 있는 거. 이 성벽 있는 게 여러분들 참 묘한 게 이스라엘 성벽, 또 1800년대 성벽 있는 도시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말 타고 찍고 있는 사진. 분명히 이 주위에는 대한제국 관련된 인물이 있는데 노타치, 즉 민비 사건 과연 진실인가? 과연 일본 놈이 와서 했는가? 이것도 태극기 이렇게 공연하는 거. 이것도 약간 이렇게 축하 공연하는 겁니다. 태극기 사용. 이것도 이거는 뭐 일본 이토 히로부미 영친왕 막 이런 컨셉인가? 아무튼 이것도 짬뽕 사진들, 외국인 뭐 청나라 같은 스타일들 있고, 이것도 그 시어도 루즈벨트 왔던 때 찍었던 사진. 이렇게 개발 사진. 여기 시어도 루즈벨트 딸 앨리스, 이렇게 민비라는 그 사건을 뭐 국제적으로 프랑스에 어쩌고저쩌고 안다 하는데, 과연 이들이 이렇게 놀았던 이유가 무엇이, 이렇게 놀 수 있는 건가, 즉 어떤 게 사건이 진실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민비 사건은 대한제국사에서 등장하는
약간 일본과 한국을 이간질시키는. 근데 일본 애들도 또 그걸 주겠다 하니까 아무튼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 안 믿고. 자, 이렇게. 자, 이거 이제 옛날 사진 나오면서 촬영한 사진들. 명동성당입니까 이게? 한성 성벽 있고. 자, 이게 지금 한반도 토속인 여러분들, 또 저 민족들, 이 착하고 순둥이들, 정말 오래된 옛날 고리적 이야기 나오는 그런 사람들. 자, 광화문 해태상. 여기 이 사진은 꼭 그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성벽 있고, 이거 디동강 나올 때 이거 많이 들어본 사진 같은데 이게 명동성당입니까? 아무튼 이렇게 사진. 자, 이게 경복궁. 자, 이렇게 잔디밭. 4시 궁녀 한 명도 없는. 자, 여기는 그래도 보좌진 좀 있고. 사진 이렇게. 자, 이거 미국 역사 사진 이렇게 보시고. 이거 제가 카페에 올려놓을 겁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이런 사진 갖다 놓고 또 잘못해서 중국인이 외국인이었다가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그냥 이 옷 입고 찍은 겁니다. 또 이 흥선대원군 입고 있는 이 복장, 또 이 인물들. 아무튼 여기까지 보고 제가 카페에다 올려놓기로 할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 이 고종 황제, 이제 한국 독립협회가 아니라 이 세계사의 인물, 세계사의 관점이 한반도에 세팅이 되어져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한반도에 이 사건, 인물, 기타 등등이 거의 1920년대에도 유럽사 또는 미국에서 또는 멕시코에서 있던 인물들이, 이 사건들이 투영이 되는 겁니다. 한반도 기록에. 그리고 고종은 당연히 있죠. 고종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1800년대는 황제를 기록이식 시키는 거. 이게 제국주의라는 가지 이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게 한반도만 특수해라고 생각하시면, 좀 뽕을 맞고 싶으면 1800년대에 제가 말하는 한국협회 관점의 제국주의 관점의 시오니즘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00년대에 그지 믿고 싶다. 나는 정말 믿고 싶다. 아메리카에서 우리 민족이 땅을 뺏겨서 이주를 했다라는 것을 믿고 싶은다면 이 한반도 인만 올 수는 없는 거죠. 중국인도 다 와야 되고, 만주인도 다 와야 되고, 저기 남만인도 다 와야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1800년대 후반에도 앵글로색슨 대학에, 그러니까 영미 대학에 물을 먹은 아시아인이 존재합니다. 그거는 중국의, 일본의 한반도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조금만 보시면. 그리고 즉 이 아시아하고 미국 서부, 즉 캘리포니아, 즉 센트럴이라고 나중에 센트럴 철도 회사 네이밍이 있고, 동쪽에서는 유니온이라는 철도 회사가 오듯이 미국 서부가 센트럴 중앙이던 관점이 1800년대에 존재했다. 근데 이 센트럴에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아시아계 사람들이 교류를 하고 있었다. 왜? 배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배가, 아시아계가 있었고 배로 타고 왔다 갔다 했고 비행기 없었으니까 말 타고는 안 다녔겠죠. 그래서 미국 서부에 나중에 미국에서 중국 배척, 2차 세계대전, 일본 또 서부 쪽에서 감옥 만들고 기타 등등. 그리고 못 배운 좀 약간의
세력들이 남미 쪽 쭉쭉쭉 내려가고 또는 텍사스까지 말하지 말고 아무튼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니까 자꾸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도에 한반도의 고종의 실체를 미국에서 또는 유럽에서 그 모든 국가 위에 존재하는 대조선 황제를 찾으시면 저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제게 먼저 알려주시면, 발견하시면 실체를 사진하고 영상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찾았으면. 네, 이제 이런 거를 찾아서 그 이미지, 그림 부여잡고 그 답답한 개념 가지고 하는 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기고 지금도 많이 있으니까 그림성이 사회된 이야기는 개념, 패턴, 이식 이런 것들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잡하면 또 복잡해. 자, 큐브론 역사, 정치, 종교 또는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또 여러 가지 등등을 비교교차해서 과거의 실체 또는 내 머릿속에 각인된 쇠뇌 이것들로 벗어나라. 그러면 각자의 머리만큼 소화력만큼 이해가 되리라 라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제가 말하는 황구협회 독립협회 이 이분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또 뭐 하나가 보인다. 멤버십 또는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소화되시는 분만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